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 문화가 매직 서클에 들어섰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학과 부교수가 남긴 총평입니다. 한국 문화가 마법진에 들어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해당 원문과 관련 해외 커뮤니티 반응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에서 반년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하는 문화 콘텐츠보다 수출하는 콘텐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지속적인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 수상은 오래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물론 박찬욱, 이창동과 같은 한국 감독들도 열광적인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나라들은 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수백 수천만 명의 팬들은 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팝에는 춤을 추지 않으면서 다이너마이트나 How You Like That의 춤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불평등이라는 소재는 오스카상을 수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배출한 비슷한 영화는 수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한국 문화는 이제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성공을 야기하는 매직 서클, 즉 선순환에 접어든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멋집니다. 한국 문화는 선망의 대상이 되죠. 점차 문화 소비의 선도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쓸기 전보다 한국의 팝문화, 영화, 드라마, 문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더 뛰어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고 싶어하는 고퀄리티 제품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군가가 K-팝 음악을 즐겨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같은 그룹의 다른 음악들을 찾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다른 그룹들의 노래도 찾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장르의 한국 문화들도 찾아보겠죠. 즉 BTS의 글로벌 팬 아미들은 가까운 미래에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독자가 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TS의 팬인 사람은 한국 문화를 기꺼이 소비하고 싶은 고퀄리티 작품과 연결지을 것이기 때문이죠. 절로 따라가고 싶어지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고퀄리티 작품 말입니다. 이러한 매직 서클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예술가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인들은 한국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읽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적 소비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훨씬 넓은 시야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새로운 한국 문화들을 시도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한 명의 한국인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미와 블링크들이 있고 또 봉준호와 박찬욱의 팬들이 있으며 작가 한강에게는 열렬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저 한국인 예술가들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인정받는 한국인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한국 국적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다른 한국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들이 열망하는 것, 한 명의 예술가로서의 인정 역시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특정 장르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팝은 여러 다른 스타일의 음악과 강렬한 안무를 한데 합친 한국의 팝 음악을 일컫는 대중적인 용어일 뿐이며 분명 K-팝은 한국에서 대중적인 음악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실 거의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영화라고 하면 헐리우드 영화를 떠올립니다. 미국의 문화적 배경에는 독립영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말이죠. 이런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문화 수출국 역시도 오늘날까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 문화의 인기가 잠재적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러한 일반화의 악영향은 대부분의 한국 예술가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50년, 60년대에 미국에 진출했던 트리오 가수 김 시스터즈는 한류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로맨틱 코미디 엽기적인 그녀,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BTS와 기생충이 2020년 대표적인 한국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쌓았죠. 분명하게 한류는 전체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직 서클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예술가들이 현존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수백 수천만 명은 그들의 작품에도 도전해볼 의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르도 교수의 기고문은 끝이 났는데요. 실제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한국 문화의 위상 때문에 오히려 해외 네티즌들의 절규가 쏟아진 오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블록버스터 부산행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해외 네티즌은 하느님 제발 안 돼요. 안 돼 라며 외마디 절규를 쏟아내는 짤을 올렸고 뜨거운 공감과 함께 제발 한국의 황금 같은 명작을 훼손하지 말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쏟아졌는데요. 누군가 걱정 마, 올드보이처럼 분명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아니 잠깐 이라며 과거 한국의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했다가 망했던 사례를 놀리자 뭐 미국판 리메이크를 했다고? 안타깝게도 만들어버렸어. 나는 요새 한동안 리메이크에 반대하고 있어. 너희 정말 나쁘구나. 볼 필요도 없다니. 어떤 영화라도 그게 제대로 된 평이야? 근데 알려줘서 고맙다. 라며 명작 리메이크는 믿고 거르자는 농담을 하기도 하고 유명 가수 차일리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 뮤직비디오 중 한 장면 총격전으로 난리가 난 상태에서도 춤을 추는 장면을 캡처해 리메이크 영화 티저다 라는 드립까지 난무했는데요. 부산행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웠어. 악마를 보았다 같은 다른 한국 영화들도 추천할게.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정말 훌륭한 영화들을 배출했어. 나는 한국 영화들을 사랑해.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인기 있는 게 나오기만 하면 왜 꼭 리메이크를 하는 거야? 절대 하지마. 부산행과 반도는 정말 역대급 좀비 영화였단 말이야. 정말 망치지 말아줘. 미국인 올림. 끝내준다. 할리우드가 다 망쳐놓겠구만. 안 하면 안 될까? 제발. 등 부산행 같은 명작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 리메이크를 해서 원작의 재미를 반감할까봐 걱정하는 이들이 무척 많은 듯합니다. 과거부터 중국과 일본, 터키와 태국 4개국에서 리메이크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2016년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미생과 시그널, 2017년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된 굿닥터부터 최근 넷플릭스에서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설국열차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발표한 곤지암까지 점차 해외에서 대작으로 만들겠다며 리메이크 러브콜을 보내는 소식 역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리메이크 되면 해외 패치되어 다른 느낌으로 재탄생하겠지만 그것마저도 리메이크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IP 자원이 늘어가고 한국이 만들었다면 믿고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최근의 트렌드, 확실히 파르도 교수의 표현처럼 마법 같은 선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같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